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매일 믿고 드시는 그 기름이 사실은 심장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85세의 이승호, 50년 가까이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의 심장 건강을 지켜온 의사입니다. 올리브유, 다들 건강의 상징처럼 생각하시죠? 저도 젊은 시절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TV 광고며 건강 프로그램에서 지중해의 기적이라며 올리브유를 칭송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73세 박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고 올리브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물처럼 드시며 건강을 챙기셨어요. 이탈리아산 고급 기름이니 심장에 좋다는 딸의 말에 귀 기울이셨죠.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히 지내고 싶다는 마음, 우리 모두 공감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에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진단은 심장마비. 검사 결과 할머니의 혈관은 높은 콜레스테롤로 좁아져 있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올리브유 사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저는 그저 오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잘못된 게 뭔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세대는 비싸고 고급스러운 제품이면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기 쉽습니다. 저 역시 40대 초반, 의사로서 한창 바쁘게 진료하던 시절엔 그런 광고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50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건강은 비싼 가격표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과 실천에서 온다는 겁니다. 올리브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을 지킬 수 있는 올리브유의 4가지 황금 원칙과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7.1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한 가지 비법은 제 90세 어머니도 매일 실천하며 건강을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이 비법은 병원에서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저희 가족만의 비밀이었죠. 70대, 80대 어르신들께서도 혼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 펜과 종이를 준비하시고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부모님, 친구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올리브유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올리브유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리브유는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시지 않나요? 비싸고 고급스러운 기름이라면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젊은 시절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50년간 3만 명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건 올리브유는 잘못 쓰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연구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미국 심장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무려 78%의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고 이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32%나 높일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고지혈증, 심지어 췌장염까지 잘못된 올리브유 사용이 불러온 사례들을 병원에서 숱하게 봤습니다. 이 숫자가 놀랍게 들리시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런 실수가 우리 주변에서, 심지어 우리 집 주방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68세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아버지는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지중해 사람들은 올리브유로 장수한다는 말을 듣고 고급 올리브유를 매일 3숟가락씩 드셨어요. 이렇게 좋은 기름을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해지겠지 하시며 아침 저녁으로 올리브유를 물처럼 마셨어요.
손주들과 오래 지내고 싶다는 마음, 우리 모두 공감하시죠? 하지만 6개월 뒤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관이 콜레스테롤로 막히기 시작했고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졌죠. 할아버지는 저를 보며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좋은 걸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그 질문에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잘못 사용하고 계십니다. 흔한 오해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가짜 기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시중의 올리브유 중 일부는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실제로는 다른 기름과 섞여 있죠. 둘째, 잘못된 보관입니다. 햇빛이나 더운 곳에 올리브유를 두면 산화되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생깁니다. 셋째, 과다 섭취입니다. 한 숟가락이 120칼로리인데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과 당뇨 위험이 커져요. 넷째, 잘못된 조리법입니다. 고온에서 튀기거나 볶으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독소가 생깁니다. 다섯째, 개인 질환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뇨나 간 질환이 있으시면 올리브유를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정보를 맹신하는 겁니다. 광고나 입소문에 휘둘리다 보면 진짜 중요한 사실을 놓치기 쉽죠. 특히 우리 연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광고와 입소문에 쉽게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산 고급 기름이라거나 매일 한 잔씩 마시면 건강해진다. 는 말, 귀에 익으시죠? 저도 젊은 의사 시절 이런 말들을 의심 없이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심장학회 연구를 보면 노년층에서 잘못된 올리브유 사용은 고지혈증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75세 이 할머니는 올리브유를 매일 튀김에 사용하시다 췌장염으로 입원하셨어요. TV에서 좋다고 하던데 하시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렇다면 올리브유는 나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리브유는 훌륭한 기름입니다. 단, 사용법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결정해요. 제 90세 어머니는 올리브유를 매일 한 숟가락씩 샐러드에 뿌려 드시며 건강을 지키십니다. 어머니께서 처음엔 기름을 왜 이렇게 까다롭게 써야 하냐며 웃으셨지만 지금은 이승호, 내 말이 맞았다며 매일 실천하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오해들을 하나씩 파헤치고 올리브유를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펜과 종이를 준비하시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올리브유를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 첫 번째 실수들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 올리브유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잘못된 선택과 사용법은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2가지 실수는 너무나 흔해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서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실수들을 알면 누구나 쉽게 고칠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면서 올리브유를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첫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첫 번째 위험은 바로 가짜 기름입니다, 여러분. 마트나 온라인에서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이름이 붙은 올리브유를 보신 적 있으시죠? 고급스러운 병, 이탈리아산이라는 라벨, 건강에 좋다는 광고 문구에 끌려서 집에 가져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시중의 올리브유 중 상당수가 진짜 엑스트라 버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올리브유는 기준 미달이거나 다른 저렴한 기름과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기름은 심장 건강을 돕기는커녕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70세 이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 할머니는 마트에서 할인하던 올리브유를 사서 매일 튀김 요리를 하셨어요. 이탈리아산이라 믿을만하다며 손주들에게 맛있는 튀김을 대접하고 싶으셨죠. 그 마음 정말 따뜻하시죠. 하지만 1년 뒤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 가셨습니다. 진단은 췌장염. 검사 결과 할머니가 사용하던 올리브유는 진짜 엑스트라 버진이 아니라 저질 기름과 섞인 제품이었고 고온, 조리까지 더해지면서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쌓였던 겁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그저 가족들에게 좋은 음식을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할머니처럼 우리 세대는 광고나 라벨을 너무 쉽게 믿곤 합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제 환자 중 67세 박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박 선생님은 비싼 올리브유가 최고라며 값비싼 수입산 기름을 사셨지만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가짜 기름을 사용하셨죠. 결국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소화불량에 시달리셨어요. 이런 가짜 기름은 심장 건강을 돕기는커녕 염증을 일으켜 혈관을 좁히고 심지어 췌장이나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올리브유 병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여 있더라도 원산지와 성분이 명확한지 믿을 만한 브랜드인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잘못된 보관입니다. 올리브유는 생각보다 예민한 기름이에요. 주방 조리대에 올리브유 병을 두시거나 햇빛이 드는 창가 근처에 보관하시면 산화가 일어나 독소가 생깁니다. 산화된 올리브유는 좋은 지방이 파괴되고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바뀌죠. 이건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직접적인 해를 끼칩니다. 65세 초에 선생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최 선생님은 주방 창가에 올리브유를 예쁘게 진열해 두셨어요. 고급 기름이니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싶다고 하셨죠. 그런데 몇 달 뒤 소화불량과 피로감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해보니 변질된 올리브유가 원인이었습니다. 햇빛과 열에 노출된 기름은 산화되어 최 선생님의 위장과 간에 무리를 준 거예요. 최 선생님은 저를 보며 한숨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사소한 걸로 건강이 나빠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말씀에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90세 어머니도 처음엔 올리브유를 주방 선반에 두셨다가 비슷한 실수를 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이건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뭐가 그렇게 까다롭냐며 웃으셨죠. 하지만 보관법을 바꾸신 뒤로는 소화도 편해지시고 피로감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올리브유 병을 찬장에 꼭꼭 숨겨두신답니다. 여러분, 이 사소한 실수가 쌓이면 심장 건강, 소화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실수, 가짜 기름과 잘못된 보관, 정말 흔하지만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더 중요한 실수들이 남아 있어요. 과다 섭취, 잘못된 조리법, 그리고 개인 건강 상태를 무시하는 실수들은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죠. 자,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하나씩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펜과 종이를 들고 계시죠? 다음 파트에서 이 위험한 실수들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올리브유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함께 배워봅시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올리브유를 잘못 사용할 때 생기는 위험한 실수들,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앞서 가짜 기름과 잘못된 보관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말씀드렸죠. 오늘 다룰 세 가지 실수는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하지만 이 실수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장 건강, 혈당, 그리고 간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여러분의 주방에서 올리브유를 더 안전하게 사용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펜과 종이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다룰 실수는 과다 섭취입니다. 여러분,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 120칼로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서너 숟가락씩 드시면 칼로리가 쌓여 비만과 당뇨 위험이 커집니다. 좋은 기름이니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 우리 세대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젊은 시절 환자들에게 좋은 지방은 많이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년간의 진료 경험은 제게 다른 교훈을 주었죠. 67세 정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정 할아버지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올리브유는 심장의 최고라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올리브유를 물처럼 드셨어요. 이렇게 좋은 걸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해지겠지 하시며 하루에 3숟가락씩, 때로는 4숟가락까지 드셨죠. 손주들과 함께 시장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싶다는 마음, 정말 공감 가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1년 뒤 정 할아버지는 병원에 오셔서 충격적인 결과를 들으셨어요. 체중이 10kg 늘었고 혈당이 치솟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보며 한숨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그저 몸에 좋은 걸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올리브유는 좋은 기름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과 당뇨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번째 실수는 잘못된 조리법입니다. 올리브유는 고온에서 튀기거나 볶으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심지어 건강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 연세대의 어르신들은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시죠.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고기 볶을 때 올리브유를 듬뿍 넣으시곤 했어요. 고급 기름이니 괜찮겠지 하시면서요.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올리브유는 고온에서 조리하면 항산화 성분이 사라지고 산화된 지방이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72세 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윤 할머니는 매일 올리브유로 고기를 볶거나 생선을 튀기셨어요. TV에서 올리브유로 요리하면 건강하다고 했어 라며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으셨죠. 그 따뜻한 마음 정말 아름답죠? 하지만 몇 달 뒤 윤 할머니는 정기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등했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고온에서 조리한 올리브유가 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가족들 건강을 챙기려던 건데 오히려 해가 됐다니. 그 말씀에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올리브유는 샐러드나 저온 요리에 사용해야 그 진짜 가치를 발휘합니다. 마지막 실수는 개인 질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가 모두에게 똑같이 좋은 건 아니에요. 당뇨, 고혈압, 간 질환, 심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올리브유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69세 박 선생님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박 선생님은 강경변 환자셨지만 올리브유는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2숟가락씩 드셨어요. 간 건강을 챙기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강경변 환자에게 과도한 기름 섭취는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간 기능이 악화되어 입원하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저를 보시며 선생님,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라고 하시던 그 모습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심장, 간,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실수들을 알았다면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 90세 어머니도 처음엔 올리브유를 잘못 사용하셨지만 저와 함께 작은 습관을 바꾸신 뒤로 건강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실수들을 피하고 올리브유를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 원칙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메모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올리브유를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 시간입니다. 앞서 잘못된 사용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 실수들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야기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리브유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심장 건강을 지키고 우리 삶에 활력을 더해줄 수 있는 훌륭한 기름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유를 보약으로 만드는 4가지 황금 원칙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올바른 기름 선택과 올바른 보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2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올리브유는 이미 절반은 보약이 됩니다. 펜과 종이 준비하셨죠? 우리 세대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비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올바른 기름 선택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올리브유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르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엑스트라 버진, 퓨어, 라이트 같은 이름들이 붙은 병들이 줄지어 있는데 무엇을 골라야 할지 고민되죠. 저도 50년 전 젊은 의사 시절엔 이런 라벨들을 보고 뭐든 비슷하지 않을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을 챙기려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건 올리브를 처음쯤 짜낸 가장 순수한 기름이에요. 다른 기름과 섞이지 않고 화학 처리를 거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기름이죠.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먼저 병 색깔을 보세요. 짙은 초록색이나 갈색 병에 담긴 것을 고르세요. 투명한 병은 빛을 막아주지 못해서 기름이 쉽게 변질됩니다. 다음으로 원산지가 명확한지 확인하세요. 이탈리아산이나 스페인산처럼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출처가 모호한 기름은 피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터무니없이 비싼 기름을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비싼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제 90세 어머니는 아카시아 꿀과 함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드시는데 합리적인 가격에 국산이나 스페인산 기름을 선택하십니다. 어머니는 승호야, 비싼 거 아니어도 이게 최고야 하시며 매일 샐러드에 한 숟가락 뿌려 드시죠. 그 결과 90세에도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안정적이세요. 70세 이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 할머니는 처음엔 마트에서 제일 저렴한 올리브유를 사셨어요. 어차피 기름이니 다 비슷하겠지 하셨죠. 하지만 그 기름은 엑스트라 버진이 아니라 다른 기름과 섞인 저질 제품이었어요. 튀김을 자주 하시다 췌장염으로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할머니께 올바른 기름 선택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짙은 병, 명확한 원산지, 이 3가지만 기억하시라고요. 그 뒤로 할머니는 새 기름을 사서 샐러드에 뿌려 드시기 시작했어요. 몇 달 뒤 병원에 오셔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몸이 가볍고 소화도 잘 돼요. 손주들이 할머니 요리가 더 맛있다고 하네요. 그 미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올바른 보관입니다. 올리브유는 예민한 기름이에요. 잘못 보관하면 금세 산화되어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바뀝니다. 여러분,
혹시 주방 조리대나 창가에 올리브유 병을 두고 계시지 않나요? 햇빛이나 열에 노출되면 기름의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독소가 생길 수 있어요. 올리브유는 어둡고 서늘한 곳, 예를 들어 찬장이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뚜껑은 꼭 단단히 닫아야 하고 개봉 후엔 3개월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75세 김 할머니의 이야기가 큰 교훈이 됩니다. 김 할머니는 올리브유를 주방 창가에 예쁘게 진열해 두셨어요. 고급 기름이니 잘 보이게 두고 싶다고 하셨죠. 하지만 몇 달 뒤 소화불량과 피로감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해보니 변질된 올리브유가 원인이었어요. 햇빛에 노출된 기름이 산화되면서 위장과 간에 무리를 준 겁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며 이런 사소한 걸로 건강이 나빠질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보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찬장에 넣고 뚜껑을 꼭 닫으세요. 그리고 3개월 안에 다 드세요. 그 뒤로 할머니는 보관법을 바꾸셨고 소화불량이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쉬운 방법이 내 건강을 바꿨다니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참 따뜻했죠. 제 환자 중 68세 초에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최 선생님은 올리브유를 조리대에 두고 6개월 넘게 사용하셨는데 기름이 변질되어 피로감과 속쓰림에 시달리셨어요. 보관법을 바꾼 뒤로는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셨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원칙, 올바른 기름 선택과 올바른 보관, 만 잘 지켜도 올리브유는 이미 절반 이상 보약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절반이 남았죠. 올리브유를 완벽한 보약으로 만드는 나머지 두 가지 원칙, 즉 적정 섭취량과 적절한 활용법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비법이에요. 자, 다음 파트에서 이 두 가지 원칙을 자세히 알아보고 올리브유를 진짜 내 몸의 약으로 만드는 방법을 계속 배워봅시다. 메모 준비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올리브유를 보약으로 만드는 4가지 황금워 원칙의 마지막 2가지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앞서 올바른 기름 선택과 보관법을 배웠죠. 이 2가지만 잘 지켜도 올리브유는 이미 절반 이상 건강에 좋은 기름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 즉 적정 섭취량과 적절한 활용법을 알면 올리브유는 진짜 우리 몸의 보약이 될 수 있어요. 이 2가지는 특히 우리 연세대의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실천법이에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 비법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여러분의 주방에서 올리브유를 더 똑똑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펜과 종이 준비하셨죠? 함께 시작해요. 3번째 원칙은 적정 섭취량입니다. 여러분, 올리브유가 아무리 좋아도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한 숟가락에 120칼로리가 들어있으니 과하게 먹으면 비만이나 혈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 2스푼, 그것도 식사에 나눠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좋은 기름이니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 혹시 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40년 전 젊은 의사 시절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적당함이야말로 건강의 핵심이라는 점이에요. 71세,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할아버지는 고지혈증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을 때 매일 올리브유를 3숟가락씩 드시고 계셨어요. TV에서 심장에 좋다고 하던데 하시며 아침마다 올리브유를 물처럼 드셨죠. 손주들과 함께 오래 걷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어요. 그 마음 정말 따뜻하시죠? 하지만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1스푼 샐러드에 뿌려 드세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면 더 좋아요. 할아버지는 그 뒤로 매일 샐러드에 올리브유 1스푼을 뿌려 드시기 시작했어요. 3개월 뒤 병원에 오셨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건강이 좋아질 줄 몰랐어요. 요즘 손주들이랑 산책하는 게 즐거워요.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적절한 활용법입니다. 올리브유는 고온에서 튀기거나 볶으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생깁니다. 대신 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 조리한 음식 위에 살짝 뿌려 드시는 게 최고예요. 예를 들어 따뜻한 수프나 찐 채소에 한 방울 뿌리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고온 조리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제 어머니도 예전에 올리브유로 고기를 볶으시곤 했어요. 승호야, 이게 더 고급스러운 맛이 난다 하시며 웃으셨죠. 하지만 제가 어머니 올리브유는 생으로 먹어야 진짜 약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는 샐러드나 국에 뿌려 드신답니다. 어머니는 90세에도 혈압이 안정적이세요. 68세 초에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초에 할머니는 고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매일 올리브유로 생선을 튀기시다가 혈압이 더 불안정해지셨어요. TV에서 올리브유가 심장에 좋다고 했는데 하시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튀김 대신 샐러드나 찐 채소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보세요. 할머니는 그 뒤로 매일 저녁 샐러드에 올리브유 반 숟가락을 뿌려 드시기 시작했어요. 몇 달 뒤 병원에 오셔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혈압이 안정됐어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벼워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덩달아 행복했답니다. 이 4가지 원칙을 기억하기 쉽게 제가 4T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진짜 that.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세요. 둘째, 어둡게 TOE.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셋째, 절제 T의 채. 하루 2스푼 적당히 드세요. 넷째, 저온 탑니엣. 고온 조리를 피하고 생으로 즐기세요. 이 4T만 지키시면 올리브유는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보약이 됩니다. 제 환자 66세 박 선생님도 이 30 원칙을 따른 뒤로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4T를 기억하며 실천해 보세요. 이 4가지 원칙만 잘 지키면 올리브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동반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올리브유를 더욱 효과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계절별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파트에서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펜과 종이를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올리브유를 보약으로 만드는 법을 거의 다 배웠습니다. 앞서 4가지 황금 원칙, 진짜 기름 선택, 어두운 곳 보관, 적정 섭취, 저온 활용을 통해 올리브유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죠.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모두에게 똑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건강 상태나 계절에 따라 사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수 주의사항, 즉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계절별로 올리브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우리 연세대의 어르신들께 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간단하지만 실천하면 큰 차이를 만드는 비법이에요.
펜과 종이 준비하셨죠? 함께 시작합시다. 먼저 올리브유는 건강 상태에 따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당뇨, 고혈압, 간이나 신장질환, 심장질환이 있으시거나 임신 중이신 분들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해요. 올리브유가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 해도 내 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올리브유 섭취량을 하루 1스푼으로 줄이는 게 좋아요. 올리브유는 칼로리가 높아서 혈당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70세 박할머니의 사례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박할머니는 당뇨 환자셨지만 올리브유는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2숟가락씩 드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죠. 그 마음, 우리 모두 공감하지 않나요? 하지만 혈당이 자꾸 오르내리며 불안정해지셨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1스푼 샐러드나 찐 채소에 뿌려 드세요. 그리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할머니는 그 뒤로 매일 저녁 샐러드에 올리브유 반 숟가락만 뿌려 드시기 시작했어요. 3개월 뒤 병원에 오셔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혈당이 안정됐어요. 요즘 손주들이랑 시장 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고혈압이나 간질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 간질환이 있으시면 기름 섭취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며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67세 김 선생님은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던 분이셨어요. 올리브유를 매일 2숟가락씩 드시다 혈압이 더 불안정해지셨죠. 저는 김 선생님, 하루 반 숟가락으로 줄이고 소금 섭취도 같이 조절해보세요 라고 조언 드렸어요. 그 뒤로 혈압이 안정되면서 이승호 선생님 덕분에 약도 덜 먹게 됐다고 웃으셨어요. 여러분,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게 올리브유를 보약으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계절별로 올리브유를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계절마다 우리 몸의 상태와 생활 패턴이 달라지니 올리브유 사용법도 그에 맞춰야 해요. 먼저 봄철에는 활동량이 적은 경우가 많죠. 이 시기엔 올리브유 섭취를 하루 1스푼 정도로 줄이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쌓여 체중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더운 날씨에 올리브유가 상온에 방치되면 쉽게 산화돼요.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사용할 때만 꺼내세요. 가을철에는 체중 증가를 조심해야 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식욕이 늘어나기 쉬운데 올리브유를 과하게 드시면 체중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하루 1.5스푼 샐러드나 가벼운 요리에 사용하세요. 겨울철은 따뜻한 음식과 함께 올리브유를 활용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따뜻한 탕이나 수프에 한 방울 뿌리면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73세 정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정 할아버지는 겨울마다 손발이 차가워지셔서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겨울만 되면 몸이 더 무겁다고 하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따뜻한 채소 수프에 올리브유 반 숟가락을 뿌려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뒤로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수프에 올리브유를 뿌려 드시기 시작했어요. 몇 주 뒤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요즘 손발이 따뜻하고 혈액순환도 좋아진 것 같아요 라며 웃으셨어요. 그 모습이 참 따뜻했죠. 제 90세 어머니도 겨울철엔 따뜻한 된장국에 올리브유 한 방울을 뿌려 드세요. 승호야, 이게 국맛도 좋게 하고 몸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하시며 즐겨 드신답니다. 여러분도 계절에 따라 올리브유를 똑똑하게 사용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제
특수 주의사항을 알았으니 올리브유를 내 몸에 맞게 그리고 계절에 맞게 사용하는 법을 이해하셨죠. 하지만 이걸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원칙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7일 챌린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건 저희 어머니도 매일 실천하시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에요. 펜과 종이를 놓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로 함께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올리브유를 보약으로 만드는 법을 거의 다 배웠습니다. 앞서 올바른 기름 선택, 보관, 적정 섭취, 계절별 활용까지 올리브유를 똑똑하게 사용하는 비법들을 알아봤죠.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하시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7일 챌린지를 소개할게요. 이 챌린지는 저희 90세 어머니도 매일 실천하시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에요. 일주일만 따라 하시면 올리브유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겁니다. 펜과 종이 준비하셨죠? 우리 연세대의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 실천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이 7일 챌린지는 올리브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루하루 작은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주방과 건강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 날, 즉 1일차는 집에 있는 올리브유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지금 주방으로 가셔서 올리브유 병을 꺼내보세요. 라벨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여 있나요? 유통기한은 괜찮은지, 원산지가 명확한지 확인하세요. 혹시 투명한 병에 담겨 있거나 원산지가 모호한 기름이라면 새로 구매하는 걸 고려해 보세요. 제 환자 68세 초의 할머니는 이 점검을 하시고 집에 있던 기름이 1년 넘은 거였어요. 하시며 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바꾸셨어요. 그 뒤로 소화가 편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2일차는 정확히 계량하기입니다. 올리브유는 한 숟가락에 120칼로리, 그러니까 하루 1-2스푼이 적당해요. 여러분, 혹시 눈대중으로 기름을 붓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예전에 대충 부어도 되겠지 했던 적이 있죠. 하지만 정확히 계량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티스푼을 꺼내서 딱 한 숟가락 혹은 반 숟가락만 따라 보세요. 70세 박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시작하시고 이렇게 조금만 써도 맛이 좋다니 놀랍다고 하셨어요. 계량하는 습관은 칼로리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일차는 샐러드나 소스에 사용해 보기운입니다. 올리브유는 고운 조리 대신 생으로 드시거나 가벼운 요리에 뿌리는 게 최고예요. 예를 들어 오이와 토마토를 썰어 올리브유 반 숟가락과 소금 한 꼬집을 뿌려보세요. 간단하지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66세 이 할머니는 이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샐러드를 처음 만들어 보셨대요. 손주들이 할머니 샐러드가 제일 맛있다고 하네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참 따뜻했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려보세요. 4일차는 보관 장소 바꾸기입니다. 올리브유는 햇빛과 열을 피해 어둡고 서늘한 곳에 두셔야 해요. 주방 조리대나 창가에 올리브유 병이 있다면 지금 찬장이나 냉장고로 옮겨보세요. 뚜껑도 꼭 단단히 닫아주시고요. 75세 김 할머니는 이 방법을 따른 뒤로 소화불량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쉬운 걸 왜 몰랐을까 하시며 웃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5일차는 좋은 조리법 시도하기입니다. 올리브유로 튀기거나 볶는 대신 조리한 음식 위에 살짝 뿌려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된장국이나 찐 채소에 올리브유 한 방울을 뿌리면 맛도 깊어지고 건강에도 좋아요.
72세 윤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수프에 올리브유를 뿌리기 시작하셨죠. 이승호 선생님, 국이 더 고소하고 몸도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수프나 찜, 요리에 한 방울 뿌려보세요. 6일차는 섭취량 체크하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올리브유를 얼마나 드셨는지 돌아보세요. 하루 1일 2스푼을 넘지 않았는지, 고운 조리는 피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 습관은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 중요해요. 69세 정 선생님은 이 체크를 시작하면서 내가 너무 많이 먹고 있었구나 하시며 섭취량을 조절하셨어요.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감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7일차는 건강 변화 기록하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챌린지를 하시면서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적어보세요. 소화가 좋아졌나요? 몸이 가벼워졌나요?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나아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66세. 이 할머니는 이 7일 챌린지를 완수하시고 병원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손주들이랑 더 오래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행복한 미소를 보며 저도 덩달아 기뻤답니다. 이 7일 챌린지는 복잡하지 않아요. 하루하루 작은 실천이 쌓여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곧 90세 어머니도 이 방법으로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며 승호야, 이게 내 장수 비결이야 라고 웃으신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챌린지를 시작해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모든 실천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올리브유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음 파트에서 실제 사례와 함께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펜과 종이를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올리브유를 보약으로 만드는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올리브유의 오해와 위험, 그리고 4T 황금 원칙, 진짜 기름 선택, 어두운 곳 보관, 절제된 섭취, 저온 활용을 배웠고 7일 챌린지를 통해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법까지 알아봤죠.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올리브유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우리 연세대의 어르신들께 삶의 교훈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열고 저와 함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먼저 73세 초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할아버지는 몇 년 전 고지혈증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매일 올리브유를 3숟가락씩 드시며 이탈리아산 고급 기름이니 건강에 좋겠지라고 믿으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공기놀이를 하며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죠. 그 마음 우리 모두 공감하지 않나요? 하지만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며 한숨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좋은 걸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그 말씀에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4T 원칙을 하나씩 알려드렸어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고 찬장에 보관하고 하루 1스푼만 샐러드에 뿌려 드시라고요. 고운 조리는 절대 피하시라고도 당부드렸죠. 최 할아버지는 처음엔 이렇게 까다롭게 써야 하나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3개월 뒤 병원에 오셔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몸도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손주들이랑 공기놀이 하는데 숨차지 않아요. 이게 다 올리브유 덕분이에요. 하시며 웃으시던 그 모습 아직도 생생합니다.
최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샐러드에 올리브유 반 숟가락을 뿌려 드시며 손주들과의 시간을 더 즐기고 계십니다. 이 작은 습관이 할아버지의 건강과 삶을 바꾼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68세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수입산 고급 기름만 믿고 의학적 조언을 무시하셨어요. 매일 올리브유를 4숟가락씩 드시고 고온에서 튀김까지 하셨어요. TV에서 좋다고 하던데 비싼 거니까 괜찮겠지 하시며 자신만만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오셨고 심장마비 진단을 받으셨어요.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저를 보며 선생님, 제가 너무 몰랐다고 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마음 아프지만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올바른 지식과 실천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킵니다. 최 할아버지와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한 방울의 올리브유도 올바르게 사용하면 보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저의 90세 어머니도 이 교훈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어머니는 매일 올리브유 반 숟가락을 샐러드나 된장국에 뿌려 드시며 승호야, 이게 내 장수 비결이야 라고 웃으신답니다. 5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건 건강은 비싼 약이나 고급 기름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온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도 이 작은 습관을 시작하면 심장 건강은 물론이고 삶의 기쁨까지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 조부모님, 친구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40 원칙과 7일 챌린지는 누군가의 건강, 나아가 삶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제 환자 70세 박할머니는 이 방법을 딸에게 알려주었고 딸이 엄마, 이렇게 쉬운 방법이 건강을 바꿀 줄 몰랐어요 라며 고마워했대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지식을 나눠보세요.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따뜻한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 파트에서 이 모든 지식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최종 점검과 행동 계획을 정리해 드릴게요. 펜과 종이를 놓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올리브유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봤습니다. 올리브유가 보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부터 시작해 잘못된 사용법의 위험, 그리고 40 황금 원칙, 진짜 기름 선택, 어두운 곳 보관, 절제된 섭취, 저온 활용을 배웠죠. 7일 챌린지를 통해 이 지식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50년간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건강은 비싼 약이나 고급 제품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올리브유 한 방울도 제대로 사용하면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강력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그 90세 어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어머니는 매일 아침 샐러드에 올리브유 반 숟가락을 뿌려 드시며 승호야, 이게 내 장수 비결이야 라고 웃으십니다. 73세 초에 할아버지도 40 원칙을 실천하며 고지혈증에서 벗어나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즐기고 계시죠.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에서 왔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올리브유 병을 꺼내 라벨을 확인하고 찬장에 넣고 한 숟가락만 샐러드에 뿌려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 나아가 삶의 기쁨을 바꿀 거예요. 이 영상을 부모님, 조부모님, 친구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한 방울의 올리브유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건 그 자체로 큰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올리브유 사용 경험을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릴게요. 이 방법으로 혈압이 안정됐어요 라거나 샐러드가 더 맛있어졌어요. 같은 작은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께 큰 희망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견과류의 진실, 당신은 제대로 먹고 있나요? 를 준비하고 있으니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앞으로도 우리 연세대에 꼭 필요한 건강 비법을 계속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그리고 손주들과 웃으며 보내는 시간이 저의 가장 큰 바람이에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합니다.